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독서치료사로 신앙송가로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돼지해 기해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새해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늘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첫날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1월 1일 아침 저는 남편과 남편 친구들과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함일까요? 해마다 해를 보는 습관 때문일까요? 하산할 때 주는 떡국 때문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다 얻으려고 산에 갑니다. 올해는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며 색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색색의 꿈을 가진 사람들, 색색의 소원을 비는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이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산 봉우리마다 해보다 더 밝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산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뭔가 염원이 있어서겠죠. 개별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보편적인 바람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공감하시죠? 새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중년의 남성들과 제가 방학 동안 수업을 한 독서논술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욕심들이 없습니다. 로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과 관계되는 소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소원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상상의 마음입니다. 상상과 기도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모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늘 해마다 그랬습니다. 몇십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새해가 돼도 요일별로 움직이는 저의 스케줄은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리에 계획을 다시 써보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올해도 일 정성껏 하기, 칼럼 꾸준히 쓰기, 동화 잘 쓰기, 시 쓰기, 김종진의 시치유 미리 준비하기, 잘 먹기, 운동하기, 또 일찍 잠자기, 부모님께 매일 전화하기, 부모님 자주 찾아뵙기 등이 기분으로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찾아뵙기와 또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잘하기가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8, 90세의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돌아가신 후에 잘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은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시, 박두진 시인의 해입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네, 해는 산과 어둠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산 넘고 밤을 지나 청산을 펼쳐주며 꽃과 사슴과 칙범이 함께 살게 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춤추는 고운 날을 바라는 광복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천년 해야 솟아라 그 부분을 소리내서 읽으면 붉은 해에 떠오르는 그 좋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해보다 다르게 올해는 부모님 찾아뵙기를 우선순위에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년이 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년 책 읽기 모임에서 해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해와 같은 존재인데 해처럼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는 분도 있었고요. 좋은 뜻에서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그냥 마음이 맞지 않아서 큰 소리만 내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큰 소리를 나도 내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달밤이 싫어 하고 외치는데 그렇게 싫다고 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또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은요, 남자분인데요.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과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려고 아무것도 누리고 살지 못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교통사고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고 없는 사고는 큰 슬픔이 됩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골짜기, 눈물, 달밤 등 부정은 싫어 이글이글 앳된 얼굴 긍정이 좋아 하면서 시를 바꿔서 낭송도 해봤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해는 언제 쓰였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요. 일제 말기에 쓰였을 경우에는 광복이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광복 후에 쓰였을 경우에는 광복의 기쁨과 함께 민족 대화합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고려했을 때는 기독교적 낙원을 그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이 시를 읽으며 큰 그림으로는 세상의 평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요. 작게는 가족의 사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제 나름의 해 떠오름입니다.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긍정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40년 이상 여러 심리학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긍정심리학을 가르칠 때만큼 기뻤던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의 적용 대상을 환자에서 모든 인류로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폴루리시라고 했습니다. 폴루리시란
행복하며 풍족한 삶,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올라갈 것도 없고 더 채울 것도 없는 번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크게 5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긍정적인 정서, 몰입, 긍정적인 관계, 의미, 성취 등 훈련을 통해서 낙관적인 그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를 높이려면 대표 강점을 찾아내서 일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했고요. 긍정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말하는 행복 5가지가 기존의 행복 이론과 좀 다른 점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행위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포함한 데 있습니다. 셀리그만 교수는 이를 춤출 때의 우아함에 비유를 합니다. 우아한 춤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일부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날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본 해는 구름 뒤에서 떠올랐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해는 떠오릅니다. 같은 해지만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집 발코니에서 보문산 위로 떠오르는 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예쁘게 떠올랐습니다. 긍정으로 보면 예쁜 해이고 부정으로 보면 힘들고 무심한 해입니다. 2019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운 해, 밝은 해, 아름다운 해가 행복하게 활짝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